보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석진 엄상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래프의 컬러링에 대한 것인데 코리안 그래프 시어리 워크샵이어서 한국말로 대부분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으나 이게 번역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첫 페이지만 한글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제목들과 첫 페이지만 한글로 했고요. 저는 첫 페이지만 한국말인데 크네저 그래프라고 불리는 굉장히 특별한 그래프를 색칠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연구 자체는 작년에 했던 연구이고 제가 키아스 워크샵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 연구이긴 한데요. 그 이후 최근에 이제 다시 리바이즈를 한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 결과를 조금 파셜리 업데이트하는 다른 사람의 결과도 있기도 해서 제가 다시 공부하는 겸 시고 이 주제를 하기로 했고요. 먼저 그러면 크네저 그래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네저 그래프는 포지티브 인테저 n과 k에 대하여 이제 n이 k보다 크거나 같고요. 어떤 그래프이냐면 어떤 n 엘리멘트 셋의 모든 k 서브셋들을 버텍스로 가지고 그들이 디스조인트한 때 변으로 연결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네저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면 얘는 5, 2라는 것은 1, 2, 3, 4, 5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셋의 모든 투 서브셋들이 버텍스가 되고 그들이 디스조인트 할 때 변으로 연결하여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피터슨 그래프는 크네저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크네저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인데 마틴 크레저라는, 저도 발표 준비하면서 처음 얼굴을 뵀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크네저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크네저 그래프 자체는 사실 셋으로부터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메트릭합니다. 데피니션으로 보듯이. 그래서 굉장히 시메트릭하고 굉장히 특별한 그래프이지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셋의 부분 집합들을 버텍스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인디펜던트 셋을 고른다면, 인디펜던트 셋이란 버텍스를 골랐을 때 그 사이 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셋을 고른다면,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인디펜던트 셋은 셋으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인터섹트를 하는 셋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은 그런 인터섹팅한 K 서브셋을 몇 개나 모을 수 있느냐라는 셋 인터섹팅 문제로 자연스럽게 컨버트가 되고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릴레이션에 의하여 이 크네저 그래프의 어떤 것들을 셋의 문제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릴레이션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엄청 시메트릭하고 엄청 예뻐서 아마 방세정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스펙트럼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녀석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해밀토니안시티도 연구가 되어 있고, 크네저 그래프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래프 시어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아주 예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컬러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컬러링은 버텍스에 색을 칠해서 변으로 연결된 건 서로 다른 색을 주는 컬러링에 관심이 있고, 실제 크네저 그래프를 컬러링하는 문제는 크네저가 이것일 거다, 크로매틱 넘버가 이만큼일 거다라고 컨젝처 했고요. 그리고 로바츠가 처음으로 프루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로바츠가 한 프루프는 이제 아름다운 정리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토폴로지와 그래프 시어리의 어떤 인터섹트를 처음으로 이제 그 분야를 처음으로 라이즈한 증명이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로바츠가 토폴로지의 유명한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을 했지만 퓨어 컨비네토리얼한 프루프가 언제 있느냐 이런 것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했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이것의 퓨어 컨비네토리얼한 프루프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 크네저 그래프에 그냥 우리가 아는 컬러링이 아닌 컬러링의 일반화된 개념이냐, 컬러링을 조금 변형된 개념들의 컬러링에 대해서도
관심 있어 하고 제가 이제 몇 개만 리스트를 했는데 사실 더 많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네저 그래프에 그냥 우리가 어제이슨트한 걸 서로 다른 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조건을 가미하여 서큘러 크로매틱 넘버라든지 뭐 로케이팅 크로매틱 넘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를 사람들은 많이 관심 있어 하고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비슷한 맥락은 그래프의 제곱의 컬러링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의 제곱은 원래와 꼭지점의 집합이 같고 이게 두 스텝 안에 갈 수 있으면 변호를 더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그래프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크네저 그래프의 제곱을 컬러링하면 어떨까가 질문입니다. 이 발표의 전체 질문이고, 사실 그래프의 제곱의 컬러링은 어제 프로블럼 세션에서도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프의 제곱의 컬러링 자체도 사실 컬러링에서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 토픽이고 굉장히 다양한 디렉션이 있어서 이제 많은 연관 관계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전 특별히 아주 이 특별한 크네저 그래프 이것의 제곱의 컬러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지한 오브저베이션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는 2004년도에 프레디 교수님이 아마 디스커션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크네저 그래프의 제곱의 먼저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두 버텍스가 크네저 그래프의 두 버텍스가 제곱에서 어제이슨트 하다는 것은 원래 크네저 그래프에서 어제이슨트 했거나 혹은 원래 크네저 그래프에서 두 스텝에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셋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두 버텍스는 서로 애초에 크네저 그래프에서 어제이슨트 했거나 즉 아예 디스조인트 했거나 혹은 두 스텝 안에 갈 수 있다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두 스텝 안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어떤 A와 B가 크네저 그래프에서 두 스텝 안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C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두 스텝 안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근데 A와 C는 디스조인트하고 C와 B가 디스조인트한 C의 존재성을 이야기를 하려면 얘는 지금 사이즈가 K이고요. A의 사이즈도 K이고 B의 사이즈도 K이고 이러한 C의 존재성을 이야기를 하려면 A와 B의 인터섹션이 3K-M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지한가요? 어제는 트리비얼 했는데 갑자기 네, 인터섹션이 아니고 유니언이죠. 아니. 네. 유니언이 얼마보다 작다. 네? 유니언이 N마이너스 K보다 작으면 되고요. 네, 맞아요. 있으니까. 네네, 케이스 하시니까 이거 유니언이 N-K보다 작으면 굉장히 충분하죠. 네. 그래서 나오는, 이거, 이퀄리티가 바로 저것입니다. 네. 오타가 있지만, 네. 그렇고, 그래서 금방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 전체의 개수가 3K-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컴플레이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N이 충분히 크고 K가 작으면 금방 디스조인트한 C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N이 2K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퍼펙트 매칭. 즉, 엣지가 N이 정확하게 2K일 때는 그래프 자체가 이런 퍼펙트 매칭의 그래프가 나오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엣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트리비얼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이때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 남아있고요. 트리비얼한 케이스를 빼고 나면 N과 K가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제곱의 크로매틱 넘버가 어떻게 될까가 연구 문제이고요. 애초에 이 프레디 교수님이 뭔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추측했던 어퍼 바운드는 크네저 그래프를 제대로 컬러링을 하고 디스조인트한 녀석을 좀 컨시더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6K 정도 이 사이에서 6K 정도의 어퍼 바운드가 나오는데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당연히 임프루브된 결과가 있고 조금 이따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이만큼의 사이의 값에서 이것의 제곱의 컬러링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문제이고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밸류에서 첫 번째 non-trivial 케이스로 이 k 플러스 1, k일 때가 어떻게 될까가 이제 질문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넘버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거를 적은 이유는 당연히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듯이 크네저 그래프의 데피니션으로부터 이것이 intersecting family라고 하는 것과 아주 자연스러운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그 크로매틱 넘버에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크로매틱 넘버가 인디펜던스 넘버, 아까 그 에지가 없는 그 셋과의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로부터 크로매틱 넘버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인터섹팅 패밀리의 결과를 주기도 하고 그 역도 성립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퍼 바운드나 로어 바운드로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고요. 그것을 사용하여 실제로 n과 k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을 구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마 디자인 시어리를 하시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푸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10일 이하라는 것을 보였고 2004년도에 김석진 교수님하고 동료분이 이런 인터섹팅 패밀리의 정보를 얻음으로써 이것의 로어 바운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크네저 그래프의 제곱의 저희가 하고 싶은 이것이 거의 언노운인데요.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데 특히 로어 바운드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트리비얼한 것과 아주 조금 임프루브된 것밖에 없어서 그러면 로어 바운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인터섹팅 패밀리를 찾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크네저 그래프의 로어 바운드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릴레이션인데요. LPQ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냐면 버텍스에 0부터 k까지 인테저를 줘서 컬러링을 하는데 서로 디스턴스가 1인 것, 어제이슨트한 것은 P만큼 차이가 나게 하고 디스턴스가 2인 것은 Q 이상 차이 나게 하도록 어사인을 하는 겁니다. 즉 저희가 컬러링을 할 때는 어제이슨트한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 컬러링인데 LPQ 레이블링에서는 다른데 가까우면 더 많이 달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릴레이션이 많으면 릴레이트가 스트롱하면 더 많이 다르고 릴레이트가 조금 약하면 조금 덜 달라라. 물론 이제 P가 더 크면은 더 많이 다르다가 되겠지만 Q가 더 크면 디스턴스 2가 더 많이 다르다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스퀘어를 컬러링 한다는 것은 결국 이 LPQ 레이블링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LPQ 레이블링 넘버인데요. 디스턴스가 1인 것도 1 이상 다르고 디스턴스가 2인 것도 1 이상 다르다라고 해서 P와 Q가 모두 1인 경우로 설명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LPQ 레이블링에서 사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L2원 레이블링인데요. 즉 어제이슨트한 것은 2 이상 차이가 나게 하고 두 번 갈 수 있는 것은 1 이상 차이가 나게 하는 L2원 레이블링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유명한 컨젝처도 있고요. 거의 아직 많이 임프루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L2원 레이블링과 연관으로부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L2원 레이블링, 사실 L11이지만 L2원 레이블링에서 내가 결과를 얻으면 스퀘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결과를 낸 건 작년인데 그 이후에 저희 결과를 좀 임프루브 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 것은 사실 스퀘어의 컬러링은 아니고 L2원 컬러링입니다. 크네저 그래프의 L2원 컬러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아카이브에서 논문을 어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고 그 칼럼 오넬이라는 분이 LPQ 레이블링에 대한 그 서베이 페이퍼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서베이 페이퍼에서 2014년도 서베이 페이퍼에서 이분들이 L2원 레이블링에 대하여 크네저 그래프에 L2원 레이블링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제가 왜 스트라이드를 넣지 않았냐면 이분들의 그 L2원 레이블링에 대한 그 다른 케이스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 이 R과 K에 대한 그 넘버에 대한 케이스가 막 나눠져서 네,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되고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풀 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여서요. 넣지 않았지만 궁금하신 분들께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크네저 그래프 L2원 레이블링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토픽입니다. 제가 그 결과를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결과는 제가 나중에 언급할 결과와 비교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저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페이퍼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저희가 한 결과와 자기들의 결과를 미니멈을 취하면 뭐 지금까지 알려진 베스트 바운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람다 1-1이 람다 2-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스퀘어의 입장에서 원원만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L2원 자체도 많이 보는 연구 주제여서 네, 크네저 그래프 L2원 레이블링도 연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스퀘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저희 결과보다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크네저 그래프의 제곱에 대한 결과를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처음 결과가 나왔고 그때는 2K 플러스 1 아까 여기에 아까 2K 플러스 R에서 R의 범위가 1부터 뭐 K-2 정도다 이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여튼 가장 non-trivial 케이스 처음으로 2K 플러스 1일 때는 4K 정도가 어퍼 바운드다 라는 것이 처음 알려졌고요. 그래 이거는 프레디 교수님이 처음에 6K 정도 이 경우에 6K 정도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제 아니다 라고 했던 처음 결과이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3K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우 바운드? 로우 바운드는 트리비얼 로우 바운드밖에 없습니다. 제곱을 일단 기본적으로 컬러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단 레귤러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뭔가 생겼을 때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버텍스들은 모두 클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만큼 사이즈의 클릭이 나오죠. 그 로어 바운드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K 플러스 1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로어 바운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버텍스 여기 디그리가 지금 얼마냐면 이게 K셋이니까 얘랑 디스조인트한 것이 K 플러스 1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의 개수는 K 플러스 2개입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가 트리비얼한 로우 바운드가 되고 이 경우에 그리고 2004년도 같은 논문에서 K 플러스 3, K 플러스 4가 로우 바운드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는 K가 마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 이제 4까지 정도 올라가긴 하지만 네,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로우 바운드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피할 수도 있고 너무 시메트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네, 이 정도이고 그리고 5년 뒤에 이분들이 한 경우 논문을 보면 저는 사실 이 논문의 결과만 받아들이고 논문을 읽지 못했는데요. 읽지 못한 이유는 너무 많은 케이스 아규먼트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일일이 팔로우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임프루브 하셨구나 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리절트가 저랑 김석진 교수님 한 연구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사실 코로롤인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앞에 했던 그 복잡한 요소의 하나의 코로롤이지만 사실 이 오브저베이션에서 나온 거고요. 제일 처음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는데 크네저 그래프를 만들 때 이걸 이제 1, 2, 3, 4, 5 이런 걸 그라운드 셋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굳이 1부터 n까지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크네저 그래프 5, 2를 한다면 1, 2, 3, 4, 5가 아니라 그냥 5개의 엘리먼트 셋으로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A, B, C, D, E 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아무거나 가지고 해도 된다면 그러면 얘를 좀 다른 녀석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른 녀석이 비트 스트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디어는 그지 꼭 1부터 n까지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최초는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 2004년도에 최초의 결과에서도 이 그라운드셋을 어떻게 잡았냐면 지마드 n으로 잡았습니다. 지마드 n의 원소의 k 엘리먼트 부분 셋을 봤던 것인데 그 지마드 n이 아니라 또 다른 셋을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 출발이고요.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왔냐면 이런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k 플러스 1이 2의 t승 마이너스 1이면 x를 그 지마드 2를 t에 곱한 여기에서 제로 엘리먼트를 뺀 것을 그라운드 셋 x로 잡으면 x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버텍스 셋을 이제 이 x의 모든 k 서브셋들을 이제 버텍스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컬러링 함수를 줄 때 이제 우리는 나름 여기에 덧셈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컬러링 함수를 버텍스에 대한 그 컬러링을 그 버텍스에 있는 원소들의 합으로 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그 어떤 2k 플러스 1인 경우에 이것이 2스텝에서 어제이슨트하다, 어떤 두 셋이 2스텝에서 어제이슨트하다라고 하면 이 A와 B는 인터섹션이 k-1개 이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A와 B의 인터섹션이 k-1이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애초에 크네저 그래프에서 어제이슨트한 것이 아니라 제곱에서 어제이슨트한, 그러니까 두 스텝에 갈 수 있는 경우라면 그들이 정확하게 k-1이죠. 네. 정확하게 인터섹션이 k-1이라는 것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인터섹션 이런 여기 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네. 네, A가 K셋이고 B도 K셋인데 인터섹션이 K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K고요. 그러니까 A와 B 인터섹션이 K가 되고 K-1이 되죠. 네. 이렇게. 네. K-1이 되고 그러면 A와 B는 둘 다 K셋인데 하나 빼고 다 다른 상황이니까 당연히 서메이션을 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네. 하나의 엘리먼트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서로 완전히 디스조인트 하다면 우리는 지금 A가 K셋이고 B도 K셋이니까 A와 B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녀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을 모두 더하면 X에 있는 원소를 모두 더하는 꼴이 되는데 이 X는 지금 이 그룹에 0 빼고 다 더한 거니까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컬러링 함수거든요. 컬러링 함수 두 개를 더하고 어떤 엘리먼트를 더했는데 0이 됐고 Y는 지금 절대 제로 엘리먼트가 아니죠. X의 원소이니까. 그렇다면 이 컬러링 함수 얘와 얘가 서로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이제 문제를 접하고 나서 나온 오브저베이션은 이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필요했는지를 거꾸로 추적하여 여기에서 필요했던 사실은 뭐냐면 X는 이 녀석의 부분 집합으로서 서메이션이 제로인 녀석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가를 확장할 수 있는 대로 확장을 해서 적은 것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조금은 어글리해 보이는 스테이트먼트인데 방금 그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말하면 지마드 2에 n승일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금 일반화 한다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지마드 2의 T인가요? 네, N인가요? N 프로덕트 지마드 P 이것의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 얘의 썸이 제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스테이트먼트이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걸 잘 종합을 해서 n과 상관없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봤더니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나왔습니다. 즉, 그 기존의 결과가 3k 플러스 2가 5년 전의 결과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점 얼마 정도로 임프루브 할 수 있다. 물론 k가 조금 큰 경우에요. 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방금 드렸던 이
observation은 이것은 하나의 코로러리가 되게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등식으로부터 K가 좀 커지면은 결국 이 K에 대한 레이시오가 즉 거의 2에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것이 2013년도에 했던 연구, 2014년도에 퍼블리시가 된 연구이고, 그리고 나서 이게 2K 플러스 1에 대한 것이지만 2K 플러스 R은 어떨까? 1이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도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쉬운 컬러링 함수를 적었고요. 또 금방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릴 다음 결과와 조금 다름으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R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 R 플러스 2가 곱해지는 이유는 뭔가 아까 이거는 이제 크네저 그래프의 애초에 로바츠가 증명했던 크네저 그래프의 원래 컬러링, 즉 디스조인트한 경우는 크네저 그래프 원래 컬러링을 주고 투 디스턴스인 경우를 좀 핸들하는 것만 생각을 해버려서 이제 뭔가 R에 대한 게 곱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네, 이건 트리비얼 로어 바운드가 이만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리바이즈했던 논문의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리바이즈했던 논문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2K 플러스 R에 대한 것이고요. R에 대한 것인데 이만큼이 어퍼 바운드다가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결과랑 조금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이만큼을 이야기하고 있고, 즉 3K의 R승에다가 R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리딩 텀이면 여기서는 4분의 9K의 R승 정도로 임프루브가 그래도 네, 꽤 많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트리비얼 크로마틱 넘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디그리 정도와 네, 아주 트리비얼한 네, 거랑 비교를 해보면 많이 괜찮지 않니? 라고 그냥 네,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리절트는 아까도 방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그 아이디어를 똑같이 2K 플러스 R, 1이 아니라 2K 플러스 R에서 할 수 있진 않나 라고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이 결과를 R로 확장을 하려면 어떤 요소가 더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서 일반화를 시킨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살짝 드리면, 아까 전엔 GMAD2에 대한 걸 했지만 이제는 any finite field를 가지고 오고 이 finite field의 any subset을 그냥 생각합니다. 아까는 ground set으로 GMAD2에 뭔가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냥 finite field 아무거나 가지고 오고 그것의 부분 집합을 ground set으로 쓸 겁니다. 그 전에 잠깐 뭐 이런 기호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elementary symmetric function인데 뭐 E sub 0는 1이고 E sub 1은 한 개씩 곱한 걸 더한 거고 E sub 2는 두 개씩 곱한 걸 더한 거고, elementary symmetric function 네, 이고요. 네, 간단한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E sub 1에 xyz라고 하면 얘를 한 번씩 더한 거 이고, E sub 2에 xyz는 두 번씩 곱한 걸 더한 것이고, E sub 3에 뭐 이거는 세 개씩 곱한 걸 더한, 이런 elementary symmetric function, 얘를 이제 컬러링 함수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어떤 K 서브셋에 대한 이것이 이제 컬러링 함수인데요. K 서브셋에 대하여 K 컬러링 함수의 값을 그 안에 있는 원소의 first elementary symmetric function, second 해가지고 R까지 elementary symmetric function의 값을 다 구한 다음에 이것을 컬러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round set을 이제 finite field에 그래서 대충 가지고 오고, 대충 아무렇게나 가지고 오고, 컬러링 함수를 방금과 같이 elementary symmetric function으로 줬더니 크네저 그래프, 원래 크네저 그래프에서는 어제이센트 하지 않았지만 제곱에서 어제이센트 했던 녀석들은 다 다르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컬러링 함수를 줬을 때 투 스텝에 갈 수 있는 건 다른데, 그냥 원래 어제이스트 했던 것이 다른지 안 다른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페일 했고요. 그래서 갖다 쓴 결과는
네, 이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갖다 쓴 결과는 인젝티브 펑션 크로매틱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두 스텝에 갈 수 있는 것만 달라라, 두 스텝에 갈 수 있으면 달라라 라고 하는 컬러링 그런 크로매틱 넘버인데요. 엄상희 교수님과 그 두 오거나이저 분께서 하신 어디 갔나요? 제가 지나갔나요? 어디 갔지? 네, 두 오거나이저 분께서 하신 그 방금 그 두 스텝에 갈 수 있는 것이 다를 때와 제곱에 대한 이 관계로부터 네, 2를 그냥 곱해서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 했던 그 컬러링 함수는 elementary symmetry 펑션 아주 간단한 녀석을 썼고, 이것이 주는 인포메이션이 디스조인트한 걸 다르게 하진 않고 두 스텝에 갈 수 있는, 즉 두 스텝에 갈 수 있다는 건 두 셋의 인터섹션 어느 정도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것만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관찰까지를 했고요. 그러면 디스조인트한 것도 다르게 하고 싶거든요. 디스조인트한 것도 다르게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네, 방금 결과를 좀 어심토틱하게 다시 적은 것이고요. 다시 적은 것이고, 그 디스조인트 한 경우에도 다르게 하고 싶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코로로리로 이 오브저베이션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즉 무엇이냐면 어떤 x를 지마드2 사실은 이퀄이지만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어떤 조건을 만족했었냐면 여기에 엘리먼트의 썸이 그냥 제로가 되는 그런 비슷한 조건을 R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뭘 얻었냐면 아까는 first elementary symmetry function 값이 0인 걸 했다면 이제 R을 위해서는 first symmetry function 값도 0이어야 되고 그라운드 셋으로 가지고 올 때, 그리고 모든 odd 번째 elementary symmetry function 값이 모두 0이 되면 되더라 라는 관찰을 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이.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디스조인트한 경우에 달라진다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아이디어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이 이야기를 쓴 거는, 그러면 질문을 할 때 파이널 필드가 있고 그만큼의 사이즈를 정확히 이만큼 가지고 오면서 그 elementary symmetry function 값 odd인 경우, 그리고 odd가 r보다 작을 때 이거에 다 제로가 되게끔 이런 x를 가지고 올 수 있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마드 이만큼 갈라 필드는 굉장히 예쁜 녀석이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답은.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정확하게 이만큼이면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하나 빼도 제로 엘리먼트 빼고 가지고 오니까 된다 라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얘의 서브 필드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서브 필드를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 서브 필드가 있고 그 서브 필드가 있으면 걔 빼버리고 나머지는 또 서메이션에 대해서 똑같은 걸 성립할 테니까 가지고 오면 된다 라고 해서 이 정도 되는 바운드에서는 그 시어럼을 다 쓸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재작년에 했던 결과와 거의 다르지 않고요. 결국 무엇이냐면 디스조인트한 경우에 전체의 썸이 제로가 되는 상황에서 두 디스조인트한 셋이 있고 나머지 녀석이 제로가 아니므로 두 개가 달라야 한다라고 했던 애초의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는 한 확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지금 확장할 수 있는 만큼 n만큼은 다 확장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확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만 다른 아이디어가 첨가가 된다면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확한 값들을 구하는 것들이 이제 오픈 퀘스천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네저 그래프 자체가 정의가 되는 방식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n셋의 k 엘리먼트 셋을 다 가지고 와서 정의를 했는데, 그런 비슷한 컨셉의 시메트릭한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잔슨 그래프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제너럴라이즈드 크네저 그래프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제곱의 컬러링을 할 때 비슷한 아이디어를 쓰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방금 했던 그 아이디어는 요만큼까지고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대로 확장해 보니까 요만큼까지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마 첨가가 된다면 금방 임프루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제곱의 크로매틱 넘버의 값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컨젝처가 없고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그래프 시어리에서 꽤 유명하신 분들도 아직 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나온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할 것 같냐면 지금 저희가 2K 플러스 굉장히 안트리비얼한 케이스 이것의 제곱의 크로매틱 넘버가 거의 2K 정도일 것이라고 했지만 혹은 2K 플러스 2 something 사실 이 코에피션트가 지금 현재는 2에 굉장히 K가 커지면 커질수록 2에 굉장히 가깝다는 건 알지만 K가 커질수록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K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지가 아직 오픈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얘가 너무너무 시메트릭하고 예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해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임프루브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연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